네, 잠시 주춤했었던 시장이 다시 상승 흐름을 타면서 이 국내 증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여전히 쏟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실적과 기대감에 따라 업종과 이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는 반등이 또 한편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종목에 대한 전략들 두 분과 하나씩 세워보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께는 시장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시장을 보면서 느낀 게 차장님 이렇게 조정이 끝나는 건가요? 조정이요? 네. 글쎄요, 뭐 저는 아직까지는 그냥 계속 그러니까 기간 조정의 양상인데,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추세적인 하락이 있고, 네. 그다음에 상승장에서의 우리가 눌림목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당연히 후자. 눌림목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정고점을 좀 트라이하는 그런 과정인데, 결국 방향을 봤을 때는 지난 6월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6월 달에도 증시가 한 2200선 넘었다가 2000선 초반까지 내려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달 조정 정도의 기간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정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도 약간 이제 그런 유사한 흐름이 좀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9월까지 뭐 여기서 지수가 다시 뭐 2500을 뚫고 뭐 랠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 어느 정도 오르고 나서 다시 또 반락하는 그런 좀 약간 좀 답답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랠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기폭제는 어쨌든 두 가지 같아요. 미국과 중국이 어제 또 다시 협상을 한다라는 네. 그런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고, 또 다행스럽게도 좀 확진자 증가세가 그렇게 가파르게 좀 늘진 않고 있어요. 뭐 최소한 이게 300명, 400명 넘어가면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200명대에서 좀 며칠 유지만 해주면 지금 수준에서 증시에 그렇게 크게 악재로 영향력을 좀 발휘하기는 좀 어렵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은 조금 더 이런 분위기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일단 특징적인 거는 그 외국인들이 지금 3일째 대규모 좀 매수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보면 개인 투자들이 그냥 이끌었던 장세인데, 지금 3일간은 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또 뭐냐면, 제가 업종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보통 외국인이 살 땐 전기전자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과거엔 샀거든요. 근데 지금은 3일 동안 전기전자 거의 안 사요. 오히려 팔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업종을 골고루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좀 국내 반도체라든가 대표 IT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시각도 좀 뭐 하이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변수는 뭐냐면 IT 업종마저도 외국인이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위로 좀 올려버리는 모습이 나와버리면은 지수가 의외로 더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계속해서 기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IT 업종이 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지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오늘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한번 좀 지켜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외국인들이 24일에는 의약품 업종을 샀고 어제는 또 화학 업종을 많이 산 게 눈에 띕니다.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일단 뭐 중기보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저는 오늘 이후부터는 조금 조정을 대비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앞서 외국인들 얘기를 하셨는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는 규모에 비해서 선물 매도 규모가 좀 더 큽니다. 외국인들의 단기적인 시장의 방향성은 선물과 관련된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왔던 부분들을 봤었을 때, 특히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변동성이 좀 더 커질 부분들을 대비하는 게 아니냐. 특히 저희가 국내 지표 중에 빅스라고 하는 변동성 지표를 살펴보게 되면, 한번 이제 정체를 보이다가 이번에 어떤 반등, 그러니까 즉 변동성 지표 자체가 저점에서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추세 안쪽까지 들어오기에는 한 번 더 변동성이 확대되는 기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쪽이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을 키울 것인가라고 봤었을 때, 오늘 또 미국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잭슨홀 미팅이 있고, 잭슨홀 미팅 쪽에서는 각종 수장들이 우리 괜찮다라는 거 부분보다는 걱정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반응들이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좀 더 클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죠. 그냥 만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선에서 지금 바이든 후보하고 밀리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냥 평범하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슈를 던지는 얘기를 더 많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저는 주 중반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변동성에 대해서 좀 더 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는 일단 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계속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서도 단기 이격 조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조절에 대해서 무게를 두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결국에는 조정을 더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두 분 모두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종목을 잘 골라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이제 전일 특징주 중심으로 두 분과 종목에 대한 전략을 하나하나씩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뭐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 속에 제약 바이오주가 정말 강하다라는 생각이 어제 시장을 보면서 또 들었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 코로나19 백신 정부 지원 대상 선정 소식에 전일 상한가로 이제 끝이 났더라고요. 뭐 5일 만에 주가가 뭐 140%가량 지금 오른 상황이던데 이 주가 과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차장님?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코로나가 계속 좀 확산이 되다 보니까 네. 이쪽으로 관심들이 쏠리는데 또 거기서 또 정부에서 이제 임상시험 지원 대상 기업 선정을 했다고 하니까 더욱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한 7개 업체가 선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또 진원생명과학이 또 눈에 띄면서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벌써 한 4일 전부터 나왔던 뉴스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좀 기세 좋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그 DNA 백신이죠. 이 백신이 그 동물 실험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임상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회사 측에서 좀 밝힌 바로는 이제 임상 1, 2상 연구를 이제 시작한다는 계획인데 이게 이제 내년에 이상이 들어가고 실제 나오는 거는 2022년도에 그 식약처 이제 허가를 그때쯤에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스케줄을 딱 이 기사를 봤을 때 좀 아직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좀 백신이 다음 달에 아마 결과 나올 네. 것 같은데 거기다 뭐 화이자라든가 모더나도 올해 안에 다 결론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만약에 뭐 진원이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스케줄상으로 보면 너무 먼 얘기예요. 근데 마치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이 회사에 뭐 백신이 만들어져가지고 나올 것처럼 지금 주가가 튀고 있거든요. 이건 분명한 저는 거품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2차 전지 거품이다, 뭐 네이버 카카오 비싼 거 아니냐, 뭐 다들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거품일 수도 있다고 뭐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 거품은 이런 기업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기대감만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기대감에 의한 주가 상승이 지금 너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만약에 백신 성공하면 이런 백신들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네. 가치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 유의하시면서 오늘도 뭐 추가적으로 상승은 하겠죠, 당분간. 근데 어쨌든 그런 점 좀 냉정하게 살피시면서 지금 기업 가치가 변한 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올라갈수록 좀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좀 전략 좀 주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차트 흐름은 어떤 거예요, 진원생명과학? 차트는 뭐 별 게 없습니다. 그냥 계속 상한가라서 그냥 네. 마치 그 우주를 뚫고 가는 좀 그런 기세인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시총이 1조예요. 이 회사가 뭐 매년 적자 보는 기업인데 시총이 1조예요? 네, 시총 1조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와, 시총이 언제 1조까지 됐나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주를 뚫고 상승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또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일 이제 파맵신이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이 CDMO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이 종목에 대한 상승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네, 또 네. 우주를 뚫고 갈 2호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바이오주를 요즘 바라보면서 가장 느끼는 생각은 너무 급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공매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었다면은 이런 정도까지 못 나오겠죠. 과연 그렇죠. 네, 가능했을까요? 그렇죠. 네. 가만두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 파맵신을 보면서 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주요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가 이제 타니비루맵이라고 하는 쪽이 있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로 보여지고 있는데 발음이 항상 어렵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같이 CDMO 관련된 위탁 개발 생산, 그러니까 위탁 생산이 아닌 개발 생산 쪽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좀 더 확대시켜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의 뭔가의 변화를 꿈꾸겠다는 관점 쪽에서 주가는 급하게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 물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적응증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코로나19 주요 합병증 관련된 쪽에서 어떤 치료제를 개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장 먼저 또 붙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하나가 또 안질환 적용증을 글로벌 임상 1상이 올해도 아니고 내년도 아닌 2022년입니다. 참 멀었죠. 네. 그런데 주가는 벌써 이 정도 부분까지 모든 걸 다 반영하면서 이 물질로 인해서 벌써 치료제 나온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마찬가지로 모멘텀은 강하지만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막상 성공하리란 보장도 아직까지 없는 상황 쪽에서 오히려 좀 급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상한가 들어간 마당에 직전 고점대를 또 다 뚫을 기세로 오늘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주가만 보고 대응을 하느냐 아니면은 실질적인 내용들의 변화를 보느냐라는 차이는 있겠지만은 일단 그냥 트레이딩하는 정도로만 만족하셨으면 좋겠고요. 직전 뭐 한 3만 원대 부분까지는 들어갈 수는 있겠는데 그 이상부터는 잘 모르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일단은 너무 급한 부분을 좀 시킬 필요는 있겠다는 네. 쪽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일 뭐 이뿐만 아니라 CMO 기업 그리고 RNA 치료제 관련주들 또 일제히 동반 강세를 띄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바이넥스, ST팜, 셀리버리 등등을 꼽을 수 있을 텐데 그중에 바이넥스가 또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어떤 모멘텀이 전일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된 거예요, 차장님? 그러니까 이제 모더나 네. 백신 위탁 계약 그 생산 관련해가지고 수주를 받을 거다라는 그런 루머가 일단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공식적으로는 아직 뭐 결정된 건 전혀 없는데 모더나는 아직까지 이제 어느 회사에 맡길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 지금 한국에서 지금 어제 기사를 보니까 LG화학하고 LG화학이 예전에 LG생명과학 흡수합병했잖아요. 그래서 LG화학과 이 바이넥스가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LG화학이 한 1억 병 정도, 그다음에 바이넥스가 한 1,000만 명 정도 그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미생물 배양 시설을 보유한 회사들이 이쪽 그 모더나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거기 이제 바이넥스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루머들이 확산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좋은 기업입니다. 이 CMO 업체고 우리가 뭐 CMO 업체 하면 그냥 삼성 바이오로직스 위주로만 좀 생각들 맞아요. 하시는데 네. 사실 뭐 ST팜도 그렇고 바이넥스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도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이런 이제 모더나나 코로나 이슈로 주가가 이렇게 좀 천천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또 급하게 좀 달려가고 있어요. 어제 뭐 네. 상한가 갈 정도까지는 아닌데 투자분들이 항상 투자하실 때 유의하실 게 이게 확인되지 않은 루머로 상한가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또 안 되는 경우도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가 다시 부러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선 기분 좋을 수 있지만 확인이 될 때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100%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좀 올라갈 때는 조금 비중을 일부 줄여보시고 지금 차트상으로도 월봉상 지금 거의 최고가입니다. 지난 2015년도 고점을 그냥 기어이 넘어버렸거든요. 근데 저는 언젠가 간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올해 가는 것보다 내년, 내후년 정도로 보고 있었거든요. 워낙 CM 시장이 커지니까. 근데 모더나 이슈로 지금 너무 급하게 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나중에 큰 후유증이 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기업 가치를 떠나서 이것도 거의 지금 시총 1조 가까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올라갈 때일수록 좀 냉정하게 좀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교롭게 제약 바이오주 내에서 이제 특징주를 고르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전일 1,900억 원이 넘는 LNG 이 보냉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강했고요. 증권사의 리포트도 나왔는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규모 수주를 통해서 2022년까지 LNG 보냉재 일감을 확보하고 추가 수주 기대감까지 더해져 안정적인 성장이 돋보인다고 DB금융투자 김홍균 연구원이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목표 주가도 11,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던데 수주에 따른 수혜 여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표님? 네, 어제 조선 관련주 네. 쪽에서 그나마 또 눈에 띄는 건 삼성중공업 무선주라고 봐야 되겠죠. 또 네. 상한가가 들어갑니다. 네, 그런 쪽에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너무 급하게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점은 살짝 염두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한국카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삼성중공업의 LNG 보냉재 2022년까지 작년 매출액의 71.2% 규모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에 대해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수주 계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어떤 LNG선 관련된 쪽의 조선 기재재 업종들이 과거 국내 조선 3사가 2018년도부터 지금 이어졌던 어떤 LNG선 수주에 따라서 이제 계속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만들고 건조 과정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나오고 있는 수주 흐름들이 조선 기재재 업종들에 대한 변화를 끌고 가기에는 충분히 맞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한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중국의 LNG선 쪽이 상반기엔 또 1위로 수주 기준으로 1위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기술력이 안 되다 보니까 막상 수주는 받고 납기가 제대로 지연이 되고 있는 사태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안 되겠다. 이제 한국 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좀 더 커진다고 하는 게 조선업의 분위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수주의 기여는 더 커지겠죠. 근데 아직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수주를 계속 확대가 시켜서 또 이제 조선 기재재 업종으로 나온지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금 실적은 이제 과거보다는 좀 좋아질 것이라는 분위기는 많은데
아마 3분기나 4분기 같은 경우는 2분기보다는 실적이 좀 둔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좀 제약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네. 일단 지난 고점대 부근 영역 쪽인 10,000원대 안착이 너무 빠르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비중을 줄이셨다가 다시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관점 쪽에서 속도에 대한 문제로 해석을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화분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시장의 특징주들 두 분과 먼저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오늘장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염승환 차장님 종목 들어볼게요. 네, 저는 그 한글과 컴퓨터 가져왔는데 네. 요새 뭐 사실 한글과 컴퓨터가 사실 원래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관심사가 이 회사가 이제 예전에 인수했던 그 자회사가 한컴 라이프케어라고 하는데 이게 방역복하고 마스크를 만드는 맞아요. 기업.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코로나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뭐 물론 주가도 최근에 좀 좋은데 사실 제가 가져온 건 그것 때문이 아니고 코로나나 물론 수혜를 받겠죠. 앞으로 뭐 방역복이라든가 마스크 매출은 이게 이제 사실 코로나가 앞으로 종식이 된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마스크를 뭐 이제 멀리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이게 일상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게 어쨌든 지금 전 세계 뭐 시장 자체가 이렇게 그 뭐 이번에 다우지수도 그렇고 또 미국 홍콩 시장에서도 뭐 보니까 일부 기업들이 과거에 전통적인 회사들을 제끼고 다 밀려났죠. 시가총액이 지금 뭐 플랫폼 기업이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대인데 물론 한글 컴퓨터가 예전만큼의 명성은 아니다 하더라도 최근에 또 오피스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기업형 매출이 좀 늘어나면서 마진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 또 이 회사가 클라우드 쪽도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또 신규 사업 하고 있는 게 그 콜센터인데 콜센터가 사실 이제 비대면이긴 하지만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이제 콜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 사업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택트 시대에 또 맞는 사업군들을 좀 잘 갖추고 있어서 상당히 앞으로 좀 미래가 좀 기대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너무 이걸 코로나19 수혜주로 보지 마시고 소프트웨어 쪽 또 인공지능 쪽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일단 매수가는 한 18,500 오늘 조금 눌러주면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21,000원 정도, 그다음 손절가는 이번 주 이제 시초가 정도인데 17,100원 정도 잡으시면서 지난번에 이제 고점입니다. 2018년 고점 한 21,000원까지 한번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워드 안 쓰고 한컴 쓰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염승환 차장님의 종목 한글과 컴퓨터였습니다. 목표 주가 21,000원, 손절 가격 17,100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과 종목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펠리조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